그 혹시 저는 요새 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어머님들이 치앙마이나 태국에 아이들 데리고 한 달 살기 같은 거 좀 많이 네. 하시거든요. 아버님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이제 한 달 살기처럼 외국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동남아 같은 데서 만약에 이제 한 달 살기를 할 거면 한 달 갈 거를 일주일밖에 못 가더라도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조금 큰 학교라든지 예를 들면 하버드라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밥이라도 한번 먹고 오고 네. 그런 게 애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짧게 배우거나 아니면 그렇게 여행 다닐 목적이면 그래도 찬성을 하는데 막 진짜 영어에 대한 이렇게 동기부여를 줘야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공부 쪽으로 이제 좀 유명한 하버드나 뭐 이렇게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인드를 심어주거나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긴 근데 하네요. 그게 애들한테 그게 인상이 이게 애들이 볼 때는 그냥 똑같은 네. 학교지. 그쵸. 근데 어. 뭐랄까 그게 아니더라도 네. 미국이라는 나라에 한번 가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한 번쯤 네. 어렸을 때 가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영어의 도시, 영어의 이제 나라로 가는 거니까. 영어 그래서 쓰는 나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에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고1 때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을 애들을 데리고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비용도 들고 시간이 네. 좀 많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까운 나라 네. 일본을 갔었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 이제 너무 교육적인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갔지만 일부러 이제 동지사 대학교 거기 가가지고 윤동주 씨 네. 거기 졸업했잖아요. 거기도 가보고 네네. 교토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일부러 만나보고 인터뷰를 막 이제 일부러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만나보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얘네들이 여기서 뭐 어떤 뭔가를 뭐 어떤 교훈을 뭔가 이게 배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별로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도 기억 속에 남긴 하는데 네.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네. 빨리 숙소 가서 애들하고 놀고 싶다. 아니면 빨리 다음 장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랬던 느낌은 강하게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현지 대학교 다니는 한국인을 만난다는 게 뭐 흔한 기회도 아니고 사실 교육의 목적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애들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부러 그 호스텔에 자면서 돈을 아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호스텔에 자면서 호스텔에 와 있는 외국인들하고도 앉아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크게 뭐 이렇게 기억에 남고 그러진 않죠. 저는 그거 진짜 기억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아 그래요? 사실 그 외국인들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잠깐 불러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있으면 한 10달러 정도씩 줬었어요. 그리고 몰랐어요. 1시간 정도만 얘기해달라고. 그러셨구나. 그렇게 하니까 오케이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줬던 거지. 그때 뭐 카지노에서 온 근데 저 사람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그지? 좋았어요. 그때 카지노 딜러도 있었고 뭐 일본의 선교사로 있는 사람도 있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기억에 남죠? 이제 쉬러 가는 숙소에 가서 이제 파티마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뭐 저희는 미성년자라고 그렇게 즐기지 못했어도 어쨌든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외국인인데 이제 그 사람과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고 그래도 이제 소통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 아닐까요? 제가 평소에 쓸 일 없는 영어를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쓸 수 있다는 건 또 굉장히 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이제 얘기도 듣고 하니까 좋은 기억이 남아서 지금도 살짝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한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눠보고 싶다라는 살짝 로망 아닌 로망이 있긴 합니다. 저는 계속. 그러면 그것도 괜찮겠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큰 돈 안 쓰더라도 중국이나 가까운 일본을 가더라도 가능하면 이 호텔에 가면 사실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호텔 가지 말고 그쵸. 일부러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외국인들 많이 한국인들 많이 가는 게스트하우스 말고 외국인들 많이 가는 데 가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외국인들하고 막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그거는 되게 괜찮겠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걸 좀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알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영어권 지역에 가서 조금 경험을 많이 해봐라라는 거죠.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고 싶어하는 계획은 있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로 가고 싶긴 해요. 어. 호주는 너무 흔해가지고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는 막 어느 나라로 추천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전통적인 직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뭐 용접을 네. 배운다든지 아니 목수를 할 거라든지 뭐 그런 아무리 사회가 네. 발전해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직업들 있잖아. 기술 직업들. 그런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캐나다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왜냐면 그런 쪽에서도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기술 인력들은 계속 받아들이거든. 그런 측면에서 뭐 꼭 굳이 거기 가서 취업을 안 하더라도 이제 선택의 폭이 있는데 선택을 안 하는 거랑 아예 모르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 아, 네, 그쵸. 그런 의미에서 호주나 캐나다도 괜찮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 좀 해보네. 다음 달에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 가는 여자애가 한 명 있는데, 일본으로 가는 건 사실 나는 조금 이해는 좀 안 되네. 네, 저도 어.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안 좋다던데 일본은 뭘로? 근데 일본 취업해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던데, 일본 취업이나 아니면 일본 워홀보다는 나는 차라리 캐나다나 호주가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네. 저도 그냥 뭘 이왕 갈 거면 영어 좀 많이 늘리고 싶어서 가는 이유가 좀 크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한국은 너무 뭐랄까 너무 이렇게 좀 더 약간 경험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서 좀 이렇게 시야를 넓히고 싶어서 그런 게 크거든요. 저는 1년 정도만 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 아직은 2학년이라서 그렇게 심하게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졸업하고 하면 조금 야, 좀 이왕 경험하는 거 어릴 때 하자 이런 느낌이어서.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너는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영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워홀을 가잖아? 그러면 진짜 일만 하다 올 수도 있거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일만 하다 올 수도 있고 호주 워킹 홀리데이 가면 네. 보통 네. 일자리가 이제 농장 같은 데 많이 있으니까 네. 그냥 진짜 농장에 박혀가지고 일만 하다 오는 거야. 그 말로만 듣던 딸기 농장 노예나 뭐 그런 노예가 되다 온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장 가거나 아니면 정육 공장 있잖아. 소고기 공장. 네. 그거 고기 해체하는데. 네. 그런 데 가가지고 돈은 좀 낸다 하더라. 돈은 좀 되는데 네. 그거 해가지고 한 6개월, 7개월 돈 벌고 그 다음에 그 한 돈으로 중고차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한 3, 4개월 여행하다가 그냥 버리고 오고 네. 안 팔고 버리고 온대 그냥. 낭만 있네요. 아니 그렇다는구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어이없네. 그래 하고 어이없다, 그래 하고 오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영어하고는 별 관계는 없겠지. 네. 그냥 인생 경험이지. 네, 그냥 네, 인생 경험이. 그럼 만약 간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나는 가능하면 그 커피숍에서 일하는 게 제일 좋지. 그런 거. 왜냐면 말 시급이 많이 하고. 왜냐면 시급이 낮더라도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해야 네가 진짜 영어가 늘지. 그잖아? 예를 들면 봐봐. 네. 농장에서 일하는 게 시간당 20불 준다 쳐. 25불 준다 네. 쳐. 그거랑 커피숍에서 네. 일하는데 12불, 13불 받는다 쳐. 네. 내 생각에는 커피숍에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실제로 그 중요한 건 내가 볼 때는 거기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 있잖아. 계속 귀찮게 하면 만나주거든. 야, 네. 우리 일본 갔을 때 그 교토 여학생도 계속 싫다 그랬어. 네. 그래요? 그래, 내가 계속 쪽지 그랬구나. 보내고 해가지고 억지로 만난 거야. 내가 계속 쪽지 네. 보내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들하고 한 번만 얘기해달라고 하고 얼마 좀 드리겠다. 그래 해가지고 그거 나온 거야. 근데 캐나다 가서도 실제로 거기 취업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너 교회 다니잖아. 네. 그럼 교회 가면은 네. 그런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교회 가서 실제로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기요. 그거 한인 교회가 가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지. 거기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해봐. 그러면 네. 또 이제 뭐 배우는 게 있겠지. 제가 이런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모르겠다. 네. 근데 내 생각에는 뭐 엄마는 엄마는 살짝 이런 마인드신 게 뜬도 알겠지만 대충 엄마가 어떤 말인지 예상은 가겠지만 빨리 그냥 휴학하지 말고 스트레이트로 졸업을 하고 빨리 취직을 해서 빨리 네 자리 잡아라. 이거 그래, 그것도 전형적인 그렇지. 한국인의 그런 듯한. 근데 그렇게 재미없게 취직하면 진짜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근데 난 엄마가 왜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시는지는 알겠다. 저도 물론 알죠. 왜냐면 와 진짜 먹고 산다는 게 진짜 쉽지 않대. 그러니까요.
니는 그런 생각 안 드나? 나는 한 번씩 서울이나 이런 데서 길에 가만 서 있으면 너무 신기한 거야. 네. 이게 뭐가 신기하냐면, 와, 지금 살기가 진짜 네. 힘든데, 무슨 돈으로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차를 다 사고, 무슨 돈으로 저렇게 다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고, 무슨 돈으로 저렇게 아파트를 다 사가지고 저렇게 사는지, 가만히 서 있으면 너무 신기할 때가 있어. 전 그게 신기하다기보다 현타 오던데. 그러니까 현타가 그래. 현타 타임은. 나도 현타도 네, 오고, 너무 현타 오더라고요. 이 평범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뭐 요 정도입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진짜 모르겠습니다.